2025년에 80세가 되는 마이클 더글러스는 할리우드 영화에서의 상징적인 역할부터 개인적인 삶에서의 혹독한 시련까지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1944년 9월 25일 뉴저지주 뉴브런즈윅에서 저명한 가문에 태어난 마이클은 아버지 커크 더글러스는 영화계의 전설이었고 어머니 다이애나 딜은 무대 배우였으며 더글러스라는 이름이 주는 화려함과 압박감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보내면서 그의 삶은 깊은 슬픔과 외로움, 후회에 가려져 있는 듯했고, 그는 대중 앞에서는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그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2025년 1월 CBS 선데이 모닝에서 드물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마이클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있는 자택에서 백발과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80세의 삶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너무 슬픕니다. 저는 명예, 돈, 가족을 모두 가졌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제 인생 전체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캐서린 제타 존스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짊어졌던 상실, 실수, 짐에서 비롯된 공허함과 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평생 성공을 쫓으며 아버지의 유산에 걸맞은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이켜보니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 건강, 심지어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돌이켜서 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울었다고 말했다. 80세의 그는 찬란한 경력에서 얻은 물질적 기억과 함께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있지만 잃어버린 것,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리고 남은 날이 적다는 사실에 마음은 무겁습니다. 마이클 더글러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아버지 커크 더글러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2020년 2월 5일에 10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에게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커크는 마이클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의 멘토이자 친구이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마이클은 커크를 존경하는 동시에 그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은 스파르타쿠스 1960에서 스파르타쿠스 역을 맡은 것으로 유명한 할리우드의 전설 커크 더글러스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자랐습니다. 마이클, 조엘, 피터, 에릭이라는 네 형제 중 장남이었던 그는 커크의 아들로 여겨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느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베벌리 힐스에 있는 집 거실에 앉아 아버지가 영화 제작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의 영화 제작에 대한 열정에 불을 붙였지만 동시에 그의 어깨에 보이지 않는 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2021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빠는 제 전부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고 저는 항상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커크가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지자 마이클은 자주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 베벌리 힐스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2018년에 커크가 신부전 진단을 받았을 때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한때 굴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 약해진 모습을 보고 소리 없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2월 커크가 사망했을 때 마이클은 캐서린 제타 존스와 함께 산타바바라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 죄렉에서 전화를 받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소파에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지막으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그를 장기 우울증에 빠지게 만든 정신적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특히 2010년에 후두암을 이겨내고
80세의 나이에 건강이 악화된 후 삶의 유한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였고, 가족과 대중 앞에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마이클 더글러스의 경력은 그의 초기 TV 출연부터 흥행 수익이 70억 달러를 넘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성공적인 배우이자 프로듀서 중 한 명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기쁨과 고통으로 그를 울게 만드는 실패와 눈물과 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이클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연극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0년대 후반에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972년부터 1977년까지 방영된 텔레비전 시리즈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에 칼 말든과 함께 젊은 검사인 스티브 켈러 역을 맡아 출연했습니다. 이 역할로 처음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그는 텔레비전 틀에 제약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바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그저 TV 배우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76년에 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시리즈를 떠났고 이 결정 덕분에 그 뒤를 이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첫 번째 큰 성공은 1975년작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의 프로듀서로서 이루어졌는데 이 영화에서 그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커크의 연극에 대한 제작권을 구매하게 했습니다. 이 영화는 작품상을 포함한 5개의 오스카상을 수상했고 마이클은 31세의 나이에 재능 있는 프로듀서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오스카상을 받았을 때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획기적인 영화 출연은 1987년 영화 월 스트리트에서 고든 게코 역을 맡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그는 탐욕은 좋은 것이라는 장면을 촬영할 때 감정에 북받쳐 울었다고 말하며 마치 영화사에 영원히 남을 캐릭터를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의 경력은 치명적 매력 1987, 원초적 본능 1992, 게임 1997 등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더욱 꽃을 피웠으며 이를 통해 그는 톱 할리우드 스타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또한 앤트맨 2015과 그 속편에서 행크 핌 역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70세의 나이에 그의 경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앤트맨을 처음 봤을 때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나이에 여전히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마이클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5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 유령과 어둠 1966은 불과 7,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비평가들의 혹평을 받으며 그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리뷰를 읽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역할에 온 마음을 다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실패작은 2009년 리메이크된 비욘드 어 리즈너블 도블로 흥행에 실패하면서 관객들에게 여전히 어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이 실패 이후 호텔 방에서 혼자 울었으며 자신의 경력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노력은 실패를 극복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침묵의 희생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했고 끊임없이 촬영을 했습니다. 어느 날 1993년작 Falling Down을 촬영하던 중 너무 지쳐서 촬영장에서 쓰러졌고 깨어났을 때는 더 이상 촬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지 않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인내심으로 그는 빛나는 경력을 쌓았지만 드물게 드러내 보이는 정신적 상처도 남겼습니다. 마이클 더글러스는 재능 있는 배우이자 프로듀서일 뿐만 아니라
항상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을 주장하고 예술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야심찬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단순히 유명한 예술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깊이 있는 작품으로 존경받는 예술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마이클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했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시대를 초월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주연을 맡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그 꿈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설득해 제작을 맡긴 뒤 밀로스 포르만 감독과 함께 쉼 없이 노력해 이 영화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와 인간성에 대한 선언문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5개의 오스카상 수상과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이 영화의 성공입니다. 그는 관객들이 일어서는 것을 보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을 만들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마이클은 또한 다재다능한 배우로 인정받기를 갈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고든 게코 역을 맡은 것은 큰 이정표였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명적 매력에서의 바람둥이 남편부터 더 게임에서 집착하는 금융가까지 다양한 역할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로 오스카상을 받았을 때 마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 같은 기쁨에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앤트맨의 행크 핌 같은 역할을 통해 개인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며 노년의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는 관객들이 나를 한 가지 역할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온 모든 일로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클의 또 다른 목표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사회 변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는 핵 평화와 총기 규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가로 1998년부터 유엔에서 평화에